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조금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스인지 뭔지 KT에 대한 해킹 공격, 그 다음에 또 정규재 대표가 요새 조금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얘기도 좀 하고, 근데 실제로 메인은 그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이 마가 민초들이 그냥 사회 각 분야에서 엄청난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실체가 막 드러나고요. 이제는 이 대중의 차원에서 굉장히 심오한 어떤 정치 변화, 정치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사례로, 에피소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이 중국은 괴물이다, 이 책도 추천 말씀 올립니다. 이 미국을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구멍숭숭 침투해서 농락하고 있는지 그 비참한 실상을 낱낱이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우리도 잘 뭉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침투와 공작을 방어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리스트 본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중국을 키워준 그 본가,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유시민이 조금만 각성하고 조직화되면 얼마든지 중국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먼저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죠. 오전 11시에서부터 12시 사이에 사상 최대 해킹인데, 이게 지금 디도스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가 좀 헷갈려요. KT가 처음에는 디도스 공격이다라 그랬다가 또 나중에 말을 좀 바꿨어요. 저도 디도스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좀 다른 식의 해킹이에요. 훨씬 더 심각한. 디도스는 그냥 무식한 해킹이고요. 이거는 인터넷 망 자체를 다운시켜 버린 거라서, 디도스는 이제 특정 사이트를 다운시키는 경우거든요, 보통. 근데 이거는 인터넷 망 자체를 다운시킨 거라 조금 더 심각합니다. 유무선 통신도 안 되고 좀 그랬었죠. 12시경부터 회복됐으니까 한 1시간 정도 재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격은 이거는 중국보다는 북한이다, 소행이. 북한 소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소행이라 그런다면, 야, 북한이 왜 이재명한테 도움 안 될 짓을 하지? 이재명이 좀 싫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세뇌 탈출 꾸준히 들으신 분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남쪽의 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적대적인 느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들, 이렇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인데요. 자기들을 통하지 않고 중국과 밀접하게 여기가 직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운동권 특권층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거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전에 김일성, 김정일 때와 달리 굉장히 내부가 취약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북한이 중국의 위성 국가이지만 중국이 마음대로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못 바꿔요. 바꾸고 나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취약해지고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 결심을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결심이죠. 결심을 한다면 북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 집단을 체인지하고 요리할 수 있는 직영체제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3, 4개월 동안 대선 국면에서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치를 취하면 노림수는 이제 평화협정하고 북쪽에서 뜨뜻한 훈풍을 막 불러일으켜서 남쪽에서 우리 문재인 586 운동권들이 드디어 민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걸 계승한 이재명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짧은 데다가 혹시라도 북한에서 무리하게 정권 교체를 한다든지 체제 변경을 중국이 공작을 하다가 스텝이 꼬이면 수습은 안 되고, 오히려 한반도가 불안정해져서 오히려 이 국힘 쪽 후보가
안보 위기 의식이 국민들한테 널리 퍼지는 상황에서 국힘쪽 후보가 오히려 덕을 보는 뜨뜻한 우풍이 아니라 매서운 겨울 폭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중국 내부 상황이 지금 그 시진핑 연임에 전부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11월 달에 육전회의, 그다음에 내년 10월 달에 제20차죠. 제20차 당대회. 이런 것 때문에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죠. 지금부터 한 1년 동안 시진핑 3연임에 이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리스크가 있는 조치를 취하다가 스텝이 꼬였을 때 그거를 수습하기 전에 정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래서 아마 안 할 거다.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 할 거다. 저는 그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금요일 날 조성환 교수님이랑 얘기할 때 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짚어드렸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런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급속한 변경, 또 평화 조약, 그러니까 그 평화 협정이죠. 평화 조약으로의 이행, 이게 다 같은 패키지인데 지금 종전선언 이거를 아주 발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입장이 아닐 거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배계급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자기들이 중국의 직영체제, 직영식민지화되면 자기들은 하루살이 목숨 된다. 우리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 시그널이 오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직접 종전선언 급하지 않다. 평화협정 급하지 않다. 그럼 이거 누가 급한 거냐? 문재인 586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더 야마돌죠. 야, 우리 얘기야. 우리 죽고 사는 문제인데 왜 네가 지금 남쪽에서 너희 선거판인지 지랄인지 하려고 북풍 훈훈하게 불어오게 하려고 니들이 왜 나서서 까부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그런 식으로 굴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아주 염장 지르는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짧게 얘기하자면 이번에 KT 해킹은 북한 소행이고 586 문재인 집단에 대한 안 돼라는 시그널이에요. 제가 만약에 북한이라면 저는 이번에 586 문재인이 집권하는 것보다는 국힘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이러니죠. 자, 이런 와중에 정규재 대표는 안드로메다 대표로 이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페이스북 캡처 화면인데요. 여기 빨간 줄 쳐놓은 거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낫고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이낙연보다는 문재인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양반 셈법에서는 윤석열이 최하질이고 그 다음엔 이재명, 그 다음에는 이낙연, 그리고 최상질은 오히려 문재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앞뒤로는 좀 비꼰말이지만 이 문장 자체는 그러니까 그 반어법이 아니에요. 결국 정규재 대표의 관점에서는 방점은 이제 윤석열은 안 된다라는 반윤석열에 가 있는데요. 이거는 며칠 전 이제 정규재 대표랑 같이 있는 간부 CC모 씨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거 보면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정규재 대표가. 이 CMO라는 사람이 이제 정규재 대표한테 윤석열이 말한 그 전두환 뭐 잘했다라는 얘기는 그 말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정규재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CMO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써놨어요. 시 부장, 전두환에게서 쿠데타와 5.18을 빼면 좋은 대통령이라는 게 왜 말이 안 되는 줄 아나? 히틀러도 독일을 부강하게 했어. 실업률도 떨어지고. 본질을 빼고 좋은 대통령이라면 히틀러도 좋은 통치자가 되는 거야. 이거를 보는 순간 제가 어떻게 정규재 대표하고 조국하고가 완벽한 의견의 일치를 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은 전두환은 히틀러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정치학적으로 무식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두환 정도면은 군부권위주의, 밀리터리 오서리테리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체주의라고 안 불러요. 이 전체주의는 그러니까 종교적 신앙으로 국민을 세뇌합니다. 지금 중국 특색 사회주의, 마오쩌둥 또 그러니까 제2의 환생 모택동,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런 걸로 지금 중국인을 중국共産당이 세뇌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북한 가면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세뇌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의 특징이 정치적 종교입니다. 히틀러는 정치적 종교예요. 그리고 히틀러는 처음부터 레벤스라움, 그러니까 Space for Life, 삶을 위한 공간이라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그러니까 동유럽이라든지 발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진출, 독일의 팽창을 주장을 했고요. 처음부터 굉장히 전쟁 불사 모드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1934년에 4년인가 1936년인가 뉴렌베르그 법을 만들어서 일단 유대계 시민의 시민됨을 부정하기 시작을 해요. 법으로. 전두환이 어떤 사람의 시민됨을 어떤 한 범주에 예를 들어서 호남인, 뭐 중청인 부정한 적 없거든요. 전두환이 가스실 짓고 사람을 보낸 적이 없고요. 전두환이 전쟁을 일으킨 적 없고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적 없고요. 전두환이 정치 종교로서의 전체주의로 국민을 세뇌하려고 한 적 없고요. 근데 왜 거기에 히틀러가 비유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정규재 주필이 뭐 대학 때 운동권이었단 말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히틀러 치하에서 살면서 히틀러가 히틀러인지도 모르는 바보였단 소린가 자기가? 저는 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욕하자고 들면 제가 이른바 자격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대공수사분실에 3번 잡혀갔고 보안사 1번 잡혀갔고 안기부에 쫓기기 시작했고 안기부에 나중에 제 발로 기어 들어간 건 88년 가을이니까 1년 한 7, 8개월 쫓기다가 그건 노태우 때 기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저야말로 전두환에 대해서 이를 갈면 가는데 저 안 갈거든요. 그때 여차저차한 상황 이런 거 보면 뭐 신군부 입장에선 뭐 그럴 법했다. 제도권 입장에선 또 그때 이 마크스 레닌주의 급진 학생 혹은 주사파 급진 학생을 내세운 어떤 투쟁도 뭐 나름 의미 있었다. 왜냐하면 신군부를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아마 중남미 훈타 같은 스타일로 밀리터리 훈타라 그럽니다. 훈타 JUNTA인데 그게 이제 히스패닉이기 때문에 J를 발음을 안 하죠. 우리가 조제라고 써놓고 호제라고 읽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훈타 발음을 히읗 발음을 하죠. 훈타, 밀리터리 훈타. 그 군부 특권 집권 세력, 집권하돼서 군부 집권을 영구화하는 군부 특권 집단 이걸 훈타라 그럽니다. 지금 미얀마 같은 거. 방치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거를 막아준 거다. 저항을 해서. 그래서 6.29라는 아주 근사한 무혈혁명 대타협이 나온 거다. 그리고 그 대타협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저쪽 편 주인공은 전두환인 게 맞다. 전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저는 정규재 대표가 이제 연세도 계신데 좀 넉넉하고 좀 너그러운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납게 엉터리 소리 하면은 좀 급 추락하는 수가 있죠. 자, 이제 한국 얘기 그만하고 미국이 지금 아주 이 마가 민초의 투쟁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11월 2일인가인데 이게 그 원래는 민주당 텃밭이에요. 버지니아는 그 트라이팩토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주지사
주 상원, 주 하원을 한 정당이 다 오랫동안 지배하는 그런 주입니다. 민주당입니다. 그게. 또 이번에 민주당 그 후보는 맥컬리프인가 뭔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번에 주지사 하던 사람이에요. 버지니아는 주 헌법에 의해서 주지사 임기가 1회밖에 안 되니까 러시아의 푸틴 같이 거물이에요. 자기가 한번 하고 자기 꼬붕시켜서 한번 시킨 다음에 이번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강한 사람이라고 맥컬리프가. 근데 영킨이라고 별로 뭐 유명하지도 않은 공화당 후보가 지금 바짝 따라붙었어요. 지금 여론조사상에는 한 2, 3%포인트 뒤처지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투표 결과 뒤집힐 수 있습니다. 보통 공화당이 여론조사상에서 약간 뒤지고 투표에서 이기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진지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투표율이 좀 높아요. 여기가.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런데 지금 버지니아의 주지사 선거의 쟁점이 이 교육 내지 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버지니아가 주정부가 각급 학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다시 말하자면 현대문명과 노예제와 백인이 죄악이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CRT, Critical Race Theory. 그걸 애들한테 세뇌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었어요. 저기 전에 제가 뭐 이렇게 학부모들 그 카운티별로 있는 그 교육위원회에 몰려가 가지고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영상 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젠더 평등 세뇌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버지니아의 주지사 선거의 쟁점은 우리 교육감 선거 비슷해졌어요. 교육, 도덕, 역사 해석이 쟁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쟁점이 그게 된 거예요. 화끈하고 근사하죠. 정신의 문제가 쟁점이 된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가치의 문제가, 주지사 선거가.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루돈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을 강간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벌어진 다음에 학교가 이걸 은폐를 하려고 시도했고,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피해 학생 부모가 교육위원회,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열릴 때 현장에 나가서 방청회 참여해서 발언했다고 이런 일이 있다.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 교육위원회 쪽이 피해 학생 학부모를 그러니까 무고, 뭐 소란, 공중소란 이런 걸로 형사고발하려 한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스캔들이죠. 근데 스캔들의 근원을 따지면 학생 중에 남자애가 나 여자예요 하면서 이상하게 다니는 남자애가 여학생 화장실에 가서 여학생들을 강간했는데 거기서 잘 읽어보면 또 학문 강간이에요.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학교가 은폐를 하려고 그랬고, 그거를 학부모가 그 카운티 교육위원회 현장 가서 읍소를 하니까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소란 같은 혐의로 학부모를 잡아 넣으려고 시도했고, 이래서 지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완전히 이제 쟁점이 이제 교육, 도덕, 역사 해석 이런 게 쟁점이 된 거예요. 제대로 잡힌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좌빨들의 전형적인 수법 혹은 전형적인 멘탈을 볼 수 있는데요. 오바마가 이런 내용의 발언했어요. 왜 이런 지역적 이슈가 초점이 되는가? 주지사 선거에서는 진지한 사람들이 제기하는 진지한 이슈를 다뤄야. 왜 이런 지역적 이슈가 초점이 되는가? 여기는 사실 제가 붙인 말이에요. 문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 다루지 말고 주지사 선거면 주지사 선거답게 진지한 사람들에 의한 진지한 이슈를 다뤄야 된다 이거.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못됐다. 정말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가 이렇게 민초를 칭찬할 때 보면 good people, decent people 이란 얘기를 해요. 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진지한 사람들이고요. 진지한 이슈를 항상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얘기는 트럼프는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진지하다 안 하다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진지한 바른생활 아저씨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또 떠들어 보면은 얼마나 큰 위선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력이 낮고 이 육체적 노동을 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그런 계층의 가정 폭력을 보면 남편이 빵 때리거나 몽댕이가 그 패거나 그래요. 제가 언제 그 그 어느 지역에 그 여름이 되면은 항상 한 5, 6년 동안 일주일씩 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90년대 때. 어촌인데. 그 집, 그 마을에서 보니까, 남자가 부인을 노로 패, 노요. 그 삿대질 젓는 노. 그래서 저 부인 죽는 줄 알았어요. 안 죽더라고. 그 노동의 단련이 돼서 여기가 등짝에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안 죽어서 다행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계층에서는 그 폭력이 그렇게 욱하고 바바박 튀는 그런 식으로 폭력이 나와요, 보통. 그런데 이건 뭐 여성 그 피해 여성 다루고 여성의 피난처 제공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소리입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방끈 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에서 남자가 여자를 그 짓밟을 때 쓰는 폭력을 보면 방에 가둬 놓고 오광하고 물러주고 A4 용지랑 펜 주고서 저거 쓰라 그러는 반성문. 그 정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고요. 아예 정신을. 그래서 이 진지한 바른 생활이라 그러면 저는 일단 경계심이 더 들어요. 근데 이자들 보세요. 평소에는 온갖 리버럴한 흉내 내다가 딱 자기랑 관계된 자기가 핵심적인 이슈를 딱 잡으면 우리는 진지한 바른 생활 아저씨들이고요. 상대방은 진지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저들은 지금 주지사 선거를 희화화하고 있어요. 사소한 문제를 부풀려 가지고 선거 쟁점을 만드는데 주지사 선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한마디로 꼰대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꼰대질을. 구역질 나죠. 근데 오바마가 이런 정신적 꼰대 장애자라는 것, 정신적 장애자라는 게 왜 나왔냐? 민초가 싸움을 붙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민초가 싸움을 붙음으로써 이자들의 이런 정신세계, 심리세계가 폭로된 거 아니에요. 드러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신적 각성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또 있습니다. 이 전국 교육위원회 협회라고 있어요. National School Board Association. 그러니까 스쿨 보드라는 거는 주로 카운티별, 버로우별, 카운티나 버로우나 우리로 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죠. 거기로 그걸로 조직돼 있는데 그러한 카운티가 미국에 한 4,000개 될 거예요. 그러면 그 4,000개 카운티에 조직되어 있는 스쿨 보드들이 다시 전국 단위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주 단위로 협회를 만들고 스테이트 스쿨 보드 어소시에이션을 만들고 스테이트 스쿨 보드 어소시에이션이 주 단위가 다시 전국에서 모여서 NSBA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저희 세네타출에서 말씀드렸었죠. 바이든 법무부가 학교 혹은 카운티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국내 테러리즘의 하나가 아닌지 FBI가 조사한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전국교육위원회 협회장과 그 대표가 President and CEO가 법무부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성명을 냈어요. 이때 성명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지역교육위원회 미팅과 지역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원서들이 매우 유사하며 그 움직임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및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일정한 패턴을 띠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즉 법무부와 FBI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공개 성명을 냈어요. 이자들이. 쟤들 잡아가세요. 학부모 조사하세요.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
교육위원회가 다 반발을 하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전국교육위원회 이사회가 보드 오브 다이렉터스가 이 협회장과 대표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협회장과 대표의 그릇된 성명에 대해 우리가 대신 사과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역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소중히 여기지만 학부모들의 목소리 역시 소중합니다. 협회장과 대표의 성명에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밟아버린 거죠. 이사회가 나서서. 협회장과 대표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초들이 밑에서부터 들고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각성이 굉장히 깊고 넓은 그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도 이런 저항이 있는데요. 저도 백신 의무화에는 반대하죠. 그래서 제가 4가지 케이스를 전에 한번 들어드렸죠. 국가가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 그 다음에 사기업이 고객한테 백신 증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사기업이 자기 그 임직원한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공조직, 경찰이나 군이 자기 구성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 이런 4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찬반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제가 의견을 한번 온라인 여기 유튜브에서 여쭤본 적이 있죠. 저는 일단 국가는 반대하고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임직원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는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고객한테 요구하는 거는 아주 민감한 장소가 아니면 그래서는 안 된다. 아주 밀폐된 민감한 장소. 그 다음에 그 4번 그 공공기관의 구성원에서 굉장히 민감한 조직, 예를 들어서 경찰, 군, 이런 것들은 그럴 수는 있는데,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거 안 하겠다 그런 경우에 이 접촉이 덜한 쪽으로 보직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휴직을 시키든지 뭐 이런 그 어떤 중간에 버퍼링을 둬야 된다. 저는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웬만하면 백신 증명 요구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서는 이제 이 백신에 대한 그 저항이 꽤 크죠. 그리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양순한 겁니다.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야구팀 그 경기에서 이 트래비스 트릿이라고 미국의 아마 컨트리송의 거의 황제급 인사인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10월 24일 날 이 경기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내가 나한테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장소에서는 노래 안 부르겠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좌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야, 트래비스 트릿 저기 그 브레이브스 경기에서 애국가 못 부르게 해. 그러고서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구단을 압박을 했다고요. 그런데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구단이 그러한 좌파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트래비스 트릿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저렇게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래 부르고 나서 트래비스 트릿이 아주 화끈한 트위터를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이렇습니다. 이 미친놈의 캔슬 칼처는 아틀란타 브레이브스 팀에게 내 백신 관련 발언과 관련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 브레이브스 팀이 이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노래 부르도록 해주어 감사하다. 우리나라를 기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고맙다. 참 찡한 트위터죠. 캔슬 칼처라는 게 그거죠. 뭐 CRT 떠들고 젠더 평등 떠들고 기후변화 떠들면서 과거를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던 가치와 전통 전체를 부정하는 것. 그게 캔슬 칼처죠. 우리로 치면 이승만 그거 저기 뭐야 피난간 그 대전으로 피난 가면서 서울 시민들은 다 발묶은 그 겁쟁이 친일파 노인네야. 안 돼.
박정희 닭깎기 마사오야 안 돼. 박근혜 적폐야 안 돼. 전두환 뭐 저기 5.18 구테타야 안 돼.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죠. 전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몇 명 남겨놓고. 그러니까 캔슬 칼처죠. 미국도 그래요 지금. 이 좌파들이. 자,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